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개업과 경매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근린주택에 다녀왔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차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해차에 유찰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다녀온 김에 참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님들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네, 건물의 측면 모습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옆에 보면 또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 1층 이렇게 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의 전면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외관은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면으로 들어가는 이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차량 출입구는 이렇게 되고 차량 한 대 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 공간은 이렇게 되고요. 전면에는 건물의 출입구입니다. 네, 주차구 1층 상가에 지문도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은 1층 주거 창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네, 필로티 입부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좀 가서 더 볼게요. 건물 뒤편으로 가서 보면 전반적인 모습은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오른편에는 이렇게 우체통이 위치해 있고요. 우편하면은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모습이고요. 건물의 출입구는 열려 있네요. 아마 여기는 화장실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이따가 도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물 내부는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비교적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2층의 모습인데요. 2층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207호가 있고요. 아마 7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201호이고, 202호, 203호. 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204호입니다. 2층에는 총 7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의 내부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것 같아요. 크게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여기는 3층의 모습인데요. 3층도 총 7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1호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303호인데, 이쪽이 아마 302호 문으로 보여지는데요. 302호 문은 막아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304호. 3층은 총 6개 호실로 되어 있네요. 사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4층은 여기 402호가 있고, 401호 주인 세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옥상 앞에는 이렇게 좀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옥상의 문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천장에 방수공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전망이고요.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그리고 4층의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3층과 4층의 무단 증축 부분은 3층엔 이쪽이고 4층엔 건물 뒷부분 사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 입구인데요.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통로인 것 같아요. 차 들어가기에는 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건물의 측면 사진이고요. 저희 도로 앞에는 이렇게 좀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오르막의 경사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도 부은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함은 이 앞쪽과 그리고 건물 뒤쪽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의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이 식재된 수목도 다 감정평가에 포함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 매각에 포함이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의 뒷부분 측면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계량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계단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4층 주인 세대의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쪽은 지금 근생인데 주택으로 변경된 402호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물의 뒷모습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돼 보이는 경계이고요. 지적도와 동일해 보이는 현황이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3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4층에 여기 확장한 부분과 3층에 확장한 부분, 무단 증축입니다. 네, 무단 증축 이 두 부분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근생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용도 변경도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물 내부의 사진인데요. 지금 401호와 402호가 있습니다.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경매로 매각이 됐던 물건이더라고요. 그 경매가 매각되기 전부터 거주했던 임차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임차인의 사연도 좀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내벽에는 아마 2020년도에 낙찰을 받고 페인트 칠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내부의 페인트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모습이었거든요. 내부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4층의 전면 모습이고요. 그리고 3층의 모습입니다. 3층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307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6개의 호실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302호의 자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을 막은 흔적이 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아마 301호와 302호를 터가지고 뭐 1.5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내부 페인트 칠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준공 당시에 이게 근린생활시설의 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 이 문을 떼지 않고 그대로 내부 공사를 해서 주택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은 총 7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20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뺑 둘러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입구의 사진인데요. 비교적 건물 내부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1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단 용도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 이쪽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여기 뒤쪽에 사무실 후문도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2층의 도면입니다. 2층은 201호부터 207호까지 이렇게 7개 호실이 있고요. 제 예상에는 207호와 이 옆호실을 이렇게 2개 묶어서 1.5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7개 호실이 이렇게 있고 다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의 도면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301호 옆에 302호가 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301호와 302호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303호, 304호, 305, 306호, 307호도 이렇게 2개 호실을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제시의 물건, 위반건축물은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의 도면인데요. 4층 401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로 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이렇게 3개가 위치해 있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1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 1억 5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402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402호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4층의 이 제시의 물건도 위반건축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시의 건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입지를 보면 제가 처음에 갈 때도 입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위치인데 반값 정도로 떨어져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위치는 정말로 크게 좋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인근에 일자리가 별로 없는 위치이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일자리 수요로 주택의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근방에는 일자리 수요는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 바로 옆에에서 다 임차 수요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평택역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일자리가 조금 있는데요. 지제역 인근에도 이렇게 산단이 위치해 있고 위쪽에도 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제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평택의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위쪽의 물건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4층 건물이 6억대로 나와서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탄경 52,870번입니다. 중복 사건이어서 취하될 가능성은 없는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64-75번지에 위치해 있고 물건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37평이라 토지 면적은 꽤 큰 편에 속하고요. 건물의 면적은 263평입니다.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로 되어 있고요. 401호 전세 임차인이 경매를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가는 14억이고요. 최저가는 50% 떨어진 금액으로 6억 8,600만 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10일 날로 되어 있는데요. 6억 8,600이면 조금 저렴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내년 2월 달인 4차 기일까지 가야 매각이 될 수도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토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생인대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이고요. 아마 이행 강제금은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시의 물건으로는 3층에 다용도실 샤시가 있는 부분과 4층에 다용도실 샤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물건의 비고를 잠깐 보면요. 건축물 대장상 유방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위반 사유는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런 물건들은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건이고요. 임차인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현재 1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경매로 매각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그때도 101호 임차인이 2018년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로 경매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입신고가 2021년 9월 13일로 바뀌었고 이분이 지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년도에 소유권이 강땡땡으로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이렇게 M땡땡으로 되어 있고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5억 400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가압류건부는 401호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들어와 있고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임차인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처분의 내용은 피보정권리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근저당 말소 청구권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전 경매 사건으로 돌이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이고요. 2020년도에 경매가 시작이 돼서 2021년 6월 달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낙찰 금액은 5억 3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 있고요. 단독으로 입찰한 물건입니다. 밑으로 조금 보면 임차인 현황에 401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주거 102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102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잘 해결해서 내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때 낙찰을 받았던 분이 아마 401호 임차인과는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해서 거주하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대한 보증금은 반환을 해주지 않고 1억 5천으로 다시 계약을 작성을 해서 나중에 나갈 때 내가 반납해 줄게라고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때 전입신고일은 2015년 4월 15일이었고요. 확정일자는 2018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배당도 그때 못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전 경매 사건에서 전입이 2015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전입신고일이 2021년 9월 달로 변경이 된 것일까요?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요. 낙찰받으신 분이 2021년도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401호 임차인한테 부탁을 했고 401호 임차인은 전입을 잠깐 빼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입 신고일이 2015년이었던 분이 2021년으로 변경될 이유는 전혀 없겠죠.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매를 2번 당한 꼴이 되는데요. 2021년도에 한 번 당하고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까지 매각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2번 당하는 꼴입니다. 이 주택도 언젠간 낙찰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에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지만 낙찰자와 잘못된 협의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뺐고 그래서 결론은 1억 5천 전부를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본 사건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호 임차인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101호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네, 한 분은 2023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분은 2018년. 이 부분은 조사를 하면 아마 101호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물건에서는 이 101호 임차인만 해결을 한다면 전원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401호 임차인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자 이하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가처분도 다 말소가 되겠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건물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 수요가 썩 많이 받쳐줄 수 있는 입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으로 임대 시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에 나와 있고요. 거의 신축급으로 보입니다. 예,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컨디션은 돼야 보증금 500에 월세 3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300에 48도 있고 300에 30도 있습니다. 300에 30이 내부 컨디션이 조금 더 안 좋네요. 300에 30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만원. 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 컨디션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 임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준다면 경쟁력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제일 걸리는 거는 그 위반 사항이 제일 걸리기는 합니다. 주변 실거래 사례를 보니까 실거래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2020년도에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은 한 건이 있고요. 근린주택이 매매로 진행이 된 건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밑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여기도 지금 근린시설 경매가 나와 있는 게 12여 개 나와 있고 네, 실거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주택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게 낙찰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봤던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반가까지 떨어진 금액이고요. 6억대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근생에서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반 건축물이라도 이런 건물들은 대출이 쉽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출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마 다음 회차에 낙찰을 받더라도 대출은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위치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택 대비 월세를 조금만 낮게 받으면 임차를 마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서 이번에 입찰이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에 들어갈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